네, 안녕하세요. 자, CMA 파트 2 강의로 이제 다시 시작이 되네요. 파트 1부터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파트 2로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또 그래서 행정적인 것들은 다 오리엔테이션을 드렸던 것 같고요. 같이 공부할 부분이니까 이제 공부 내용을 한번 포커스 맞춰갖고 간단한 거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요, 처음 이제 파트 2부터 시작하신다면 CMA 서머리가 있습니다. 통상의 이제 공부 교육 내용은 이제 CMA 서머리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부분이겠고, 추가적인 텍스트나 또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백과책을 갖고 같이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CMA 서머리를 한번 펴보시면 1페이지에 Introduction to CMA Examination 해갖고 머리말을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처음 공부하신다면 이제 공부할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파트 1 공부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시면서 시험 대비하시면 되겠죠. 자, 1페이지 나타나듯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겠죠. CMA,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해갖고 국제 관료회계사 뭐 이런 식의 명칭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름표에 나타나듯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기업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달아줄 수 있는 내용이겠죠. 기업 재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서리피케이트 하겠다는 개념이니까 말 그대로 기업 내 재무팀장 또는 회계팀장 이분들의 역할을 시험으로서 한번 테스트하겠다 생각하시면 딱 맞겠네요. 그래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엔 좀 규모가 크다면 요 CMA 타이틀을 좀 많이 요청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진급 심사라고 보면 맞겠죠. 실무적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목적으로 일단 생각해 본다면 얘기 드렸던 경우네요. 기업 내 재무 쪽이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컨트롤러가 있겠죠. 기업 재무팀장 또는 회계팀장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트레저러 있습니다. 자금팀장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될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이제 CFO가 관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면 맞겠죠. 그 중에 우리 CMA는 요 컨트롤러 컨트롤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부 내용을 테스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파트 이름표에 나타나듯 파트 1은요.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재무팀장 또는 회계팀장이 어떤 업무적인 지식이 필요할지 생각한다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파트 1은 Financial Reporting, Planning, Performance and Control 해갖고 크게 네 가지 파트를 보겠다는 경우겠죠. Financial Reporting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기업 재무결산을 통해 갖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야 될 테니까요. 회계팀장 또는 재무팀장은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걸 우리 공부를 한다 그러면 파이낸셜 어카운팅이죠. 재무회계 당연히 시험 범위로 포함시키겠다는 얘기 생각하면 맞겠고요. 플래닝이요. 굳이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라고 얘기하죠. 예산, 편성 과정이 일단 컨트롤한테 중요하게 이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한 공부가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통상 학문적으로 본다면 메이저 어카운팅 해갖고 관리회계라는 영역을 통해 갖고 이제 경영정보자가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퍼포먼스요. 얘는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의 궁극적인 경우겠죠. 성과평가요. 성과평가. 당연히 뭔가요? 결산 잘하고요. 계획 잘 잡아갖고 기업의 성과를 더 극대화하겠다 그러면은 적정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관리회계적인 영역이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는 컨트롤러요. 당연히 컨트롤이 있어야 되겠죠. 의미는 좀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런 것들 포함해 갖고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레포팅 목적
파이낸셜 레포팅 목적이다 그러면 네, 그야말로 컨트롤러 역할이죠. 회계팀장은 회계 정보가 릴라이벌리티 말 그대로 신뢰성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트롤 시스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네요. 예, 굳이 포함한다면 얘도 메이저 어카운팅 이쪽에 이제 파트로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파트 1 요 네 가지 예, 섹션을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는 경우시겠죠. 파트 2는요. 제목 자체가 예, 한 단어로 정리가 되네요. 굳이 본다면 네, 뭔가요? 컨트롤러는 네, 실제적인 이제 컨트롤러의 역할을 예,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 정보를 분석하고요, 예측하고요, 예, 또는 만들어내서 실제적인 실행이 잘 되게끔 관리해야 되는 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굳이 본다면 Financial 예, Management 말 그대로 뭔가요? 예, 재무관리라는 학문이 일단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네, 굳이 본다면 뭔가요? 각각이 이제 과목으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파트 2는 하나의 과목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인 재무적인 네,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 정보를 만들어내고요. 예, 분석해내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내용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 부분으로 네,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나네요. 예,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재무관리 해갖고 교양을 전공하셨다면 제일 공부하기 싫었던 여러 가지 수리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될 수 있겠다. 다만 이해를 충분히 하신다면 한 몫에 예, 충분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본다면 선우가 필요 없지만 가급적 파트 1을 공부하시고 파트 2가 공부가 되는 게 조금은 네, 순서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학문적인 구분이 있기 때문에 예, 굳이 파트 2부터 시작하셨다 그래서 모자랄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많이 쓰여지는 네, 보고서가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죠. 네, 재무제표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Financial Accounting이 좀 사전적으로 베이직하게 깔려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파트 2로 처음 시작하시는데 재무회계 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이시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주어진 시간 중에 전체 예, 파트 1, 2 종합반으로 신청하셨다면 파이낸셜 어카운팅 또는 어카운팅 프린시플 관련한 예, 온라인 동영상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좀 개인적으로 예, 공부하시고 예, 접목하시면 네, 맞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굳이 본다면 요거네요. 예, 컨트롤러 그러면 회계 쪽 그러면 파트 1이면 충분할 수 있는데 예, 파트 2에서 예, 굳이 본다면 트레저러의 분야를 조금은 좀 건드릴 수 있겠다 생각하면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재무관리다 그러면 수학적인 수리적인 방법이다 그럴 때는 트레저러에 가까워요. 네, 이 부분이 좀 이제 예, 학문적으로 또는 테스트로 구분된 게 일정 부분 CMA에서 좀 통계적인 네, 복잡한 수리적인 내용들은 네, CFA라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죠. 여기서 이제 테스트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 처음 예, 저를 뵀다면 네, 뭔가요? 예, 매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공부의 목적은 여러 가지니까요. 업무에 도움 받기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예, 충분한 업무적인 네, 효용성이 있을 겁니다. 다만 모든 게 공부가 시험을 보지 않으면 네, 공부한 내용이 충분하게 예, 체득이 됐다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크죠. 그래서 예, 어떤 목적으로든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하겠다 그럴 경우엔 당연한 경우겠고요. 그게 아니시더라도 우리 시험제도에 대한 것들은 오리엔테이션 들으셨을 테니까 예, 기왕에 시작한 거 예, 시험까지 예, 한번 이뤄보겠다 그러면 충분한 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험을 예, 얘기 드린다면 거기도 포함이 되네요. 네, 굳이 본다면 4시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 국내의 시험 통틀어 갖고 가장 많은 네, 뭔가요? 연속 시간으로 보는 시험이 아닐까 싶네요. 어떤 시험도 4시간 연속으로 컴퓨터 화면에 예, 앉아 갖고 시험 보는 경우가 없을 텐데. 자, 그 4시간 동안에 예, 100개의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말 그대로 객관식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될 테고요. 네, 나눠 본다면 3시간입니다. 예,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쪽으로 이제 주어진 시간은 3시간이기 때문에 100문제라면 간단하죠.
한 문제당 한 1.8분 정도에 풀어야 100문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쉬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 100문제 중에 50% 이상 이제 컴퓨터가 가처점을 해갖고 뭔가요? 맞췄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이제 에세이 주관식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매번 얘기하듯 안타까운 건 가처점을 해갖고 50점이 안 됐다 그러면 뭔가요? 주관식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시험을 또 보시라고 이제 밑에 서베이를 하는 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니까 비싼 시험 응시하시고 당연히 에세이까지 보시고 나오셔야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본다면 뭔가요? 여러 가지 형태 이제 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하시겠지만 100문제 멀티플 초이스 퀘션이 시험 당락에 결론적으로 결과하는 거로 많이 느껴집니다. 주관식 문제, 에세이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분들은 많이 못 보셨으니까 관련해 갖고 멀티플 초이스에 이제 근간하시면 되고요. 에세이 문제는 한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가 주관식으로 주어지는데 각각의 문제별로 해갖고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이제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2-3개 정도는 또 계산하는 문제가 될 테고요. 나머지 이제 3-4문제는 라이팅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멀티플 초이스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 생각하신다면 에세이 문제는 어렵지 않겠다 생각하시면 될 테고 많은 경우 이제 라이팅하는 뭔가요? 문법이 틀리던데 매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라이팅할 수 있으면은 충분하게 에세이 문제는 점수를 획득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커트라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커트라인이 CMA는 72%입니다. 그래서 토탈리 500점 만점에서 360점 정도 오버해갖고 점수를 맞으시면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니까 관련해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시겠다 생각하신다면 공부 방법은 충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미 설명을 드렸던 컨트롤러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들 각각의 이제 파트별로 컨텐츠 스페시피케이션이 나타나 있네요. 어떤 내용이 이제 어떤 포션으로 출제되는지요. 말씀드렸던 파트 1은요. External Financial Reporting Decision 해갖고 Decision까지도 이제 보고자 하는 경우지만 아까 얘기했던 Financial Accounting입니다. 이게 15% 출제가 되고 있고 플래닝, 버지팅, 포캐스팅 해갖고 여러 가지 예측 기법을 동원해갖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까지가 30%요. CFA가 되든, CPA가 되든, 뭔가 CM을 포함해갖고, 재무 쪽에 시험 볼 때 버지팅 이렇게, 40% 정도 시험 출제되는 건, 유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충분한 이론 지식과, 캘큘레이션 문제까지 대비하시면 되겠죠. 캘큘레이션 문제는 통상, 우리 CMA 쪽에서는 포션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에서 40% 정도가 계산 문제고 나머지는 컨셉추얼한 내용들이 이제 주안하는 경우여서 계산이 좀 나는 좀 어눌한데 충분하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통상 다른 시험을 공부하셨다면 특히 국내 시험이라면 국내 시험 대비해서 계산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으십니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성과 평가될 테고요. 코스트 매니지먼트, 이것도 마찬가지 코스트 어카운팅이라는 학문을 통해 갖고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 입장에선 같이 이제 다루고 있죠. 인터널 컨트롤 15%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파트 2는요. 얘기 드렸듯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관리적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세분화한다면 6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도구, 아까 얘기했듯 재무제표를 우리는 크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파트 1 강의를 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굳이 회계와 관련한 시험을 보는데 재무회계 파트의 포션이 15밖에 안 된다. 작다는 게 많이 느껴지시면 맞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기업의 회계팀장이 결산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재무제표를 크게 봐야 되는 게 더 큰 의미이기 때문에 재무관리 처음 시작을 재무제표 분석으로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레이쇼,
뭐 뎁트 이쿼티라든가 커런트 레이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율을 통해 갖고 우리 기업의 재무 상황이 어떻다. 예, 여러 가지 경영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예, 향후에 어떤, 네, 뭔가요? 예, 기업의 가치 또는 손익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예, 분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25%입니다. 비중이 가장 크죠. 구체적으로 본다면 파트 2에서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또 파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계시듯, 한 80개, 예, 많이 이제 넓힌다면, 레이쇼를, 예, 메모라이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A 섹션 쪽으로는, 예, 회계적인 처리를 좀 안다는 전제에서요, 예, 그 재무제표, 최종 결산된 재무제표 또는, 네, 프로포마까지 포함해야 되겠죠. 예측했던 또는 계획했던, 네, 재무제표의 근거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다 또는 재무제표 분석은 당연하게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피투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도 읽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 25% 정도의 포션이니까 좀 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피벗는요. 네, 기업의 이제 컨트롤러로서 또는 네, CFO까지 이제 넓혀도 예, 될 수 있는 경우겠죠. 기업 목표는 하나 아닙니까? 네, 굳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네, 기업 목표는 네, 프로핏을 증대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게 맞겠고요. 궁극적으로는요, 네, 밸류라는 표현을 이제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예,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예, 컨트롤러라면 재무적인 내용이 주안되겠다고요. 느껴지시듯 기업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든 기업에서 모든 활동들은 다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죠. 예, 휴먼 리소스, 예, 왜 합니까? 네,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네, 임직원을 배치하고 교육해갖고 예, 이익을 또는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네, 생산관리 왜 합니까? 예, 원가를 절감하고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똑같은 경우일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재무적인 네, 관리를 하겠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나타나야 되겠지만 B번이 그거네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해갖고요. 파이낸싱 쪽을 좀 보자고요. 자금 조달 쪽입니다. 네, 기업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때 예, 이익을 키울 수 있고 네, 뭔가요? 기업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 학부 때 혹은 경영학을 공부하셨다면 재무관리를 공부하셨다면 알고 계시는 뭐 CFM이나 또는 네, OPM이나 필요하다면 APT 예,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경우겠고 예, 블랙쇼 모형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네, 항목들도 이제 고려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밀러 앤 모들리아니의 예, 파이낸싱 이쪽과 관련한 부분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파트 1을 공부하고 이제 파트 2 시작하신다 그러면 일견 예, 조금은 네, 포커스가 다릅니다. 얘기 드렸듯 네, 파트 1의 이제 회계적인 내용은 예, 쇼텀 개념에서 이제 프로핏을 포커스 맞추는 경우겠고, 네, 우리, 예, 기업의 목표는 1년치의 성과만 내는 게 아니겠죠. 네, 고인권성 개념에서 기업 가치를 계속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롱텀 개념으로 이제, 예, 뭔가요? 예, 우리 시각을 좀 넓혀야 될 수 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롱텀 개념으로, 네,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이라면, 예, 뎁을 얼마나 써야 될지, 회계적인 라이벌리티 개념이겠죠. 또는, 이쿼티 파이낸싱, 네, 이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 단안할 수 있는 네, 재무적인 자금 조달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 컨버터블 본드부터 해갖고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겠다 생각하시면 딱 되겠네요. 기업 자금 조달이요. 자, 자금 조달 잘해야 되겠고, 네, 추가적으로 뭘까요? 조달된 자금을 성과가 나타나게끔 잘 투자해야 될 텐데, 예, 순서로 본다면 섹션 2네요.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해갖고요. 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 어떻게 할 거냐? 한 번씩 알고 계시듯 MPB 메소드가 맞을 것이냐? IRR 메소드를 어떻게 병행해야 될 거냐? 해갖고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내용도 이제 검토할 겁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이제 예, 검토가 이루어지는 거, 네, 프로핏을 이제 한정해서 본다면 손익 분석과 손익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인데, 이거는 섹션 C에서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거기에 뜻 Decision Analys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의사결정, 의사분석, 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얘는 쇼텀입니다. 쇼텀 개념에서 손익분석이다 생각하시면 맞을 수 있죠. 이것도 한 번씩은 들어보시는
예, 대표적인 CBP 분석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또는 의사결정할 때 대안 선택의 문제로 렐러번트한 프로핏 어널리시스에 갖고 네, 말 그대로 관련 네, 이익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프로치까지 검토될 수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이 있네요. 리스크의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경우일 텐데, 예, 재무적인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경우로 예, 느껴집니다. 파트 2에서는요, 재무 의사결정 과정의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렸듯 파트 1 공부하셨다면, 네, 뭔가요? 제가 저기를 드렸듯 인터널 컨트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동일하고 얘기했던 경우죠. 예, 내부적인 통제라는 건 위험을 네, 우리가 억셉터블한 레벨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예, 폭넓은 ERM을 포함한 개념의 정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재무적인 위험 관리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 재무제표요. 우리 파트 1을 할 때에도 이제 간혹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네, 손익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순서를 굳이 따져본다면 자금 조달을 잘해야 될 겁니다. 파이낸싱이요. 조달된 자금은 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인베스트먼트가 이루어지고요. 이게 오퍼레이팅을 통해 갖고 단기적인 네, 경우로는 프로핏이 나타날 테고 장기적인 개념에선 네, 밸류를 높이게 될 경우가 될 겁니다. 세 가지 잘해야 될 텐데 그거를 예, 섹션별로 좀 쪼개자고요. 기업 재무라는 건 얘기했듯 섹션 B는 이쪽이에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성과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 섹션 E는 롱텀 개념에서의 이제 뭔가요? 투자 관리 요거를 이제 검토한다 생각하시면 될 테고 단기적인 손익 분석 얘는 섹션 네, C에서 다루겠다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네, 각각의 이제 영업이나 투자나 자금 조달이 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재무적인 위험 성과가 예, 뭔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경우겠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불확실성하에 예, 놓여져 있으니까 그거를 적정하게 위험 관리하자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네, 재무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던 뭔가요? 데리버티브죠. 파생 상품들이요. 네,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것도 이제 공부가 돼야 될 테고 금융에 많이 쓰고 있는 밸류 리스크 바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예, 내용까지 이제 포함해야 될 경우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뭔가요? 처음 항목인 섹션 A는요. 결국 기업에서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예, 재무 보고서에서 나타나니까요. 이제 예, 손익으로 검토하는 회계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한계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얘기 드렸듯 예, 한 몸입니다. 따로따로 분석은 되지만 섹션을 나눴을 뿐. 자, 마지막으로 있네요. 예, 섹션 F요. 예, 어떤 시험이든 국내에 뭔가요? 예, 전문 자격 시험이다 그럴 땐 꼭 묻고자 하는 거 에티카라는 부분이 크겠죠. 예, 기업 내 특히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윈도우 드레싱을 본다면 회계원식 사태를 보면서 예,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신뢰성 있는 정보가 예, 제공되기 위한 회계팀장, 재무팀장의 큰 역할, 에티카란 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겠죠. 네,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겠죠. 네, 각각의 전문기관들이 갖고 있는 코드 오브 에틱스, 윤리, 예, 강령이 있습니다. 외우셔야죠. 뭐, 외워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 케이스 문제 나온다면 매번 얘기를 드릴 겁니다. 섹션 F, 예, 한 3, 4시간 강의를 드릴 텐데, 예, 윤리시험입니다. 예, 학교 때 윤리시험은 어떤가요? 예, 본인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찍으면 답입니다. 네, 어느 순간 우리는 어네티컬한, 네, 뭔가요?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절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10문제나 된다는 게 굉장히 뭔가요? 피부적으로 느끼는, 네, 포션이 크게 느껴질 거예요. 케이스를 이제 제시하면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묻게 된다면, 어쨌든, 네, 여기까지 해갖고 우리는 파트 2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응시와 관련한 것들은 네, 뭔가요? 앞서 예, 오리엔테이션이 됐을 테니까요. 네, 대비하시면 될 테고. 예, 시험은 네, 이렇게 알고 계시듯 네, 미국 시험의 특성상 시험의 또 예, 큰 장점이죠. 네, 국내에서 볼 수 있다는 것과 시험 날짜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는 게 큰 혜택이 되는 경우니까
지금 공부하신다면, 네, 오리올 윈도우, 예, 충분히 복습까지 해갖고 시험 보시겠다 그러면 빨리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고, 파트 1부터 공부하셨던 분들 쉴 때마다, 예, 응시하셨냐, 예, 물어보면 계속 미루시는데, 예, 미룬다고 답이 아니라는 연구겠죠. 네, 특히 테스트의 목적이 이제 공부를 하면, 예, 공부할 때가 가장 따끈따끈하니까, 예, 4월 달에 끝나면 5월 달에 바로, 예, 시험 보시겠다 이런 목표도 삼을 필요가 있으실 경우에요. 다만, 워낙 응시량은 높으니까요. 관련해갖고, 예, 실패하면 좀 어렵겠다 싶으시면, 오리올 윈도우에, 예, 파트 하나 정도 끝내시고, 구시월 윈도우에 이제 파트 하나 정도 끝내실 수 있는 일정이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네, 뭔가요? 미국 시험이 특히 그러네요. 네, 요 관련한 파트 1, 파트 2 지금 정리드렸던, 네, 뭔가요? 컨텐츠 스페시피케이션이 내년도에 바뀝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네, 뭔가요? 소소한 내용들이 좀, 네, 빠지기도 하고요. 네, 가장 크게, 예, 피부해야 하는 건, IT와 관련한 게 한 15% 해갖고 더, 예, 추가되는 형태로 이제 시험 제도가, 예, 개편이 되네요. 그래서, 수업 목적은 언제든 똑같죠. 예. 90원도 하면 설마, 예, CMA를 이제 알아보시고 이제 시험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 강의를 듣기로 오셨는데, 난 뭐 시험에 큰 뜻은 없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적인 도움을 받으면 되지. 예. 시험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체득되는 게, 자연히 체득되는 게 업무적인, 네, 능력으로 이제 배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관련해갖고, 뭐, 테스트 보면 좋고, 안 봐도 관계는 없는 경우에서, 뭐, 예, 하는 일도 여러 가지로, 예, 뭔가요? 예, 버든이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잡지, 예, 합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CPU보다 여러 가지 장점으로 얘기하는 건, 예, 공부 준비 시간이, 예, 그렇게, 예, 많이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경우니까요.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4개월의 이제 공부 기간, 한 2달 정도의, 예, 서머라이즈 정도면 충분할 수 있는 경우시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올해 안에 끝내신다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스트 목적인데, 예,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파트만 합격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파트로, 네, 뭔가요? 나머지 하나의 파트를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교재로, 예, 또 공부를 해야 될 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딱 그런 연도가 되네요. 매년, 네, 시험 범위가 바뀌진 않고요. 한 4년에서 5년에 한 번꼴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예,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올해 합격하시자 이렇게 생각 잡으시죠. 응시와 관련한 또 뭔가요? 예, 프로모션 관련한 얘기는 오리엔테이션 드렸었던 거로, 예, 기억이 되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정도면 좀 늦긴 했는데, 오리올 윈도우 같은 경우, 네, 뭔가요? 또 시험이, 예, 국내에서 치르다 보니까, 네, 좋은 게 토요일도 시험을 치르니까요. 예, 미리 이제, 예, 뭔가요? 응시, 예, 절차를 잘 받아 놓으시면, 예, 굳이 시험 본다고 월차 안 내고요. 예, 토요일날 시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예, 시험 시간이 워낙 4시간에 길기 때문에, 예, 지금 정도면 오리올 윈도우는 다, 예, 토요일날이 다 어큐파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평일날 시험 볼 수밖에 없는 일정이 되실 테니까, 나중에 이제 9, 10월 달 시험 보는, 예, 그 윈도우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네, 토요일날 시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공부와 관련한 이제 게시판의 질문사항,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예, 계속 제가 게시판 안 보니까요. 학원에서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달아주십시오 해갖고, 네, 질문이 오는데, 네,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네, 게시판 활용하시면 될 테고, 예,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 활용하셔갖고 질문하시면 될 거로 보여지네요. 최근에 한번 게시판 들어가서 보니까, 예, 학원 측의 잘못이긴 하죠. 시험 장소가 바뀌었는데, 바뀐 장소가, 예, 업데이트가 안 돼갖고, 시험을 못 봤다느니 뭐 이런, 네, 컴플레인이 있으셔갖고, 시험 장소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공덕동에 있는 한미교육연구원인가, 거기서 시험을 봤는데, 예, 최근엔 저쪽 동대문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예, 그분도 시험 보시는데, 시험 장소를 몰라갖고, 예, 예, 어찌됐든, 네, 그건 제 잘못은 아니겠고요. 네, 학원 쪽의 잘못이 좀 큰 거로 보여지는 경우여서 학원 쪽에서 어떻게든 컴펜세이션을 드려야 되겠죠. 동대문입니다.
자, 3페이지에 캘큘레이터 폴리시 있습니다. 네, 굳이 본다면, 네, 캘큘레이션이 필요할 수 있는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계산기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라, 6 펑션, 사칙 형상과 뭐 루트, 퍼센테이지 정도, 예, 구현이 될 수 있는 계산기가 필요할 테니까요.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뭐 이그제 및 컨덕트 해갖고 당연히 시험 문제를 예 뭔가요 유출하거나 예 뭐 굳이 본다면 얘기 드렸던 9년 전에 네, 강의를 의뢰받고 시험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겠죠. 뭐 100문제 3시간 동안 보는 건 미리 모두에 말씀드렸듯 어렵습니다. 네, 3시간 동안 집중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뭔가요 집중도가 예 떨어지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뭐 시험 문제를 거기서 뭐 복원을 해갖고 예 뭔가요 예 유출하겠다 생각하기 참 어려운 경우가 예 느껴집니다. 당연히 유출 안 되니까 거기서 디렉션 되는 것만큼 이제 생각하시면 딱 되겠죠. 네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예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네 서머리 예 부분이요 파트 1 네 이 부분이 이제 뭔가요 200 네, 190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예, 오늘부터의 교육은 파트 2니까요. 예, 191페이지부터 이제 시작되시겠다 생각하시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책의 편제가 좀 네, 눈에 익어야 되실 테니까 192페이지 보시면 네, 오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섹션 A가 Financial Statement Analysis인데 페이지 컨셉이 잘못 들어가서요. 재무제표 분석 두 가지 챕터로 예, 나눠 설명드리겠다는 얘기겠고요. 예, 기초적인 재무 분석을 위한 네, 내용 정리와 두 번째 챕터로는 Financial Ratio 해갖고 말씀드렸듯 195페이지부터 네, 뭔가요? 여러 가지 이제 196페이지부터 되겠네요. 네, 포뮬러가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예, 실무적으로 쓰고 계시고 또 예,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비율들이 되겠죠. 네, 요게 전체 과정에서 한 80개 정도가 제시가 될 테니까 네, 재무제표를 뜯어갖고 한 80개 정도의 이제 레이쇼 예, 메모라이즈 하셔야 되겠죠. 이해하는 게 아닌. 자, 각각의 이제 정리된 내용을 강의 통해서 정리를 드리고요. 같이 이제 제공드린 네, 백과책은요. 예, 볼륨 1 한번 열어보시면, 네, 앞부분에 마찬가지의 뭔가요? 예, 목차가 있죠. 가급적 백과책에서 이제 갖고 있는, 네, 목차를 따라갖고 서머라이즈 북을, 예, 만들어 드린 경우니까, 예, 비슷한 형태가 되긴 할 겁니다. 거기도도, 베이직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널리시스 항목이 있고요. 3페이지로. 나머지 내용이 이제 파이낸셜 레이쇼 어널리시스 해갖고, 네, 정리가 되죠. 네, 문제는 매번 얘기하듯 원서 책은요, 우리 책과 다르게 예, 하이어키가 예, 없다는 게 매번 느껴집니다. 번호가 이렇게 따여져 있으면 정리하기가 좀 편한데 그냥 툭 던져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굳이 보면 섹션 A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예, 139페이지 정도까지 이제 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여시면 되겠죠. 네,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네, 재무제표 분석이다 그러면 인트로덕션 간단하게 있고요. 말씀드렸듯 저는 챕터로 나눴지만 3페이지에 Basic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해갖고 텍스트가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뭔가요? 텍스트는 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란 얘기죠. 쉽게 본다면 예, 영어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텍스트는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 예, 보게 될 텍스트는 다른 게 아니라 기왕의 책이 예, 볼 딕션에 되어 있는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주안해 갖고 정리를 드릴 겁니다. 예, 그것보다는 더 활용도가 높은 건 10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에 각각의 이제 소절이 끝날 때마다 멀티플 초이스 퀘션이 제시가 되니까요. 네, 요거 예, 파트 2는요. 파트 1과 다르게 좀 시간적인 배분이 가능한 경우여서 예, 파트 2에 있는 네, 백과책에 있는 모든 문제는 같이 한번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푸시고 여러분들이 또 반복적으로 이제 예, 더 풀어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백과책에 지금 현재 책에 포함된 네, 그 퀘션이
우리가 100문제 시험 본다고 얘기했는데 한 2.5배, 한 250문제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배수 정도 연습하시고 조금 많은 문제를 더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거기 나타난 경우겠죠. 10페이지 보시면 백과책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고요. 기출문제입니다. ICMA 2013년도 두 번째 쿼터에서 이제 두 번째 윈도우에서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출처가 밝혀져 있죠. 자, 그래서 요 2.5배 정도의 이제 문제풀이 갖고 나는 좀 더 연습해야 되겠다 그럴 때 활용하실 게 백호 온라인이 될 겁니다. 백호 온라인은 파트 2 같은 경우에 한 120문제 정도가 1200문제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진도 나감에 따라서 챕터가 끝나면 한 번씩 이제 풀어보겠다 그러면 도움이 되실 텐데 요걸 몰아갖고 한 번에 이제 복습하면서 풀겠다 그러면 손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섹션이 끝날 때마다 섹션 끝난 부분들은 뭔가요? 백호 온라인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시겠고 교재가 비싼 이유가 온라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목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요. 모의고사는 필히 한두 번은 보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항과 다르게 시험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경우인데 익히 느껴지듯 연습이 안 되면 뭔가요? 시험장 가갖고 아는 것도 틀리는 경우가 될 테는 경우니까요. 모의고사는 필히 연습하시고 보니까 저보다 뚱뚱한 영어 강사가 네이티브가 렉처도 제공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한 렉처를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강의를 하고 있던데 어이됐든 활용을 하셔갖고 비싸게 준 교재값을 좀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추가적으로는 그리고도 좀 공부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도에 온라인이지만 파이널 리뷰를 온라인 강의를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해갖고 30시간씩 다른 게 아니겠고요. 내용 서머라이즈와 백호 온라인의 문제를 1200문제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를 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시다. 이런 경우가 많아갖고 출제 가능성 있는 문제를 해갖고 이제 한 3배수 정도 추려갖고 30시간 강의를 온라인으로 찍어놨습니다. 그게 필요하시겠다면 그것도 활용하셔서 시험에 준비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다 되지 않으실까 싶어지네요. 자, 추가적으로는 파트 1부터 강조를 드렸듯 지금 공부하게 되는 재무관리다 이런 학문은 학부에서도 경학 학생들 제일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CFM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 확률적인 내용까지 수리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공부하자면 어렵습니다. 파트 1 때도 레귤레이션 거의 1시간 정도로 강의를 끝내드렸던 경우 마냥 요 강좌에서는 우리 CMA가 요구하는 경우네요. 굉장히 폭넓은 내용이지만 뎁스는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정도까지의 뎁스로 어려운 주제들로 정리를 드릴 겁니다. 얘기 드리는 건 뭐 CFM을 정리하겠다 그러면 마코이츠의 포트폴리오로부터 해갖고 샤프의 싱글 인덱스 모델까지 해갖고 수학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 파트에 들어가고 이제 얘기 드릴 겁니다. 수학적 증명 없이 우리는 컨셉추얼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다고요. 이건 시험의 취지입니다. 제가 느껴지는 것도 컨트롤러가 레귤레이션 직접 돌릴 필요도 없고요. 결과값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CFM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에도 베타값, 대다수 제시된 숫자 갖고 이제 활용하시는 것이 베타가 뭘 의미하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지 그게 증명이 되는 마코이츠의 수학적 모델까지 샤프의 뭔가요? 단일지수 모형까지 검토할 건 전혀 아닐 테니까요. 블랙쇼즈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공부하시고 현업적인 도움은 만약 내가 트레저러가 돼갖고 말 그대로 블랙쇼즈 모형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뎁스를 넓혀갖고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테스트와 현업과의 이제 조합을 이뤄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지네요. 자, 어쩔 수 없이 파트 1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2번 오리엔테이링을 드린 경우가 돼버렸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요.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아까 보니까 행정적인 데스크 쪽엔 질문이 많았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면 오리엔테이션이 끝났는데 오늘은 한 20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천천히 해나가시죠. 뭐 그러면 쉬는 시간을 활용하셔갖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얘기하시고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아, 실라우스를 안 드렸나요? 네. 요 지난주에 좀 실라부스를 준비해달라 그랬더니, 네, 준비를 안 해줘갖고,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뒤로 좀 넘겨주시면 한 장씩 가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닌가요? 아, 실라, 받으셨어요? 남는 거 이쪽에 있으시네요. 예, 당연히 오리엔테이션을, 예, 확인하셨듯, 토요일 수업을 드리는데, 네, 작년까지 한 8년간은 네, 3개월 과정으로 강의를 드렸더니 3개월이 너무 길어서요. 네, 뭔가요? 중간에 안 나오는 네, 불상사가 많으셔갖고 예, 올해부터는 각 파트별로 네, 2달 과정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경우여서 말씀드렸던 기왕에 공부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네, 주말은 네, 저와 같이 보내시면 네,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일정 안 잡아놓으시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3시간 강의도 그렇긴 하지만 4시간 강의에서 한번 빠져버리면 진도가 확 나가버리기 때문에 예, 동영상 복습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복습하시고 오시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빠지지 않고 예, 강의를 참석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일요일 날을 네, 4시간을 뽑으려고 보니까 네, 점심이 끼고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 거의 출근하는 경우가 거의 비슷하게 일찍 오셔야 되니까 좀 늦게 오시더라도 네, 꼭 참석하시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9일 오늘부터 시작해갖고요. 5월 4일까지 이제 강의를 드립니다. 예, 부득불 다른 강좌 때문에 4월 14일 날이 강의가 제가 예,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요. 그 날짜를 빼놓고는 다 강의를 드리니까요. 예, 중간에 퍼즈 없이 계속 강의를 드리겠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수 있겠죠. 자, 다만 네, 파트 1 때 한 경우 마냥 네, 이런 경우 많이 보시면 되겠죠. 이제 한 8, 9년 강의하면서 예, 한 1, 2년 차 이때는 많이 이제 예, 그 경우가 되죠. 테이프 틀어놓듯 똑같은 강의에 똑같은 속도가 되는데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예, 조금은 기분에 따라 예, 진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시간에 맞춰서 60시간 동안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있는 챕터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죠. 그래서 한 5번 정도로 나눠갖고 예, 거기에 있듯 숫자가 틀렸네요. 네, 4시간 정도 해야 될 텐데 예, 섹션 A를 정리를 드릴 겁니다. 25%니까 네, 충분하게 예, 포션이 되겠죠. 한 3번 정도 섹션 C를 먼저 강의를 드릴까 싶어요. 이쪽이 쇼텀과 관련한 손익분석이니까 재무제표, 1년치 재무제표를 갖고 이제 이어서 공부할 때는 예,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섹션 B가 5번 또는 4번 정도 예,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예, 이쪽을 통한 네, 파이낸싱 또는 네, 뭔가 여기서도 간단하지만 네, 투자 관련한 부분도 공부할 부분이 있긴 하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예, 한 4시간 정도 잡았는데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캐피탈 버지팅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메이킹 이쪽이 될 텐데 이쪽도 2번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부족함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느껴지시죠? 숫자나 이런 것들이 틀린 게 3시간 강의로 20주 강의했던 거, 네, 10주 강의했던 게 이제 16차수로 줄이면서 저도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토요일 날 3.5시간 강의가 참 애매해요. 0.5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갖고 네, 뭔가요? 4번 쉬자 그러면 쉬다가 끝나니까요. 그래서 파트 1 때 경험하셨듯 토요일 날은 네, 2번만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오버돼 갖고 강의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에틱스를 최소한 3, 4시간은 제가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재에도 한 30문제 정도가 예, 뭔가요? 있는 경우여서 예, 어떤 문제라는 걸 좀 이제 예, 뭔가요? 경험하시고 가야 될 게 클 수 있겠죠. 이것도 경험적으로 나타나네요. 9년 전에 시험 볼 때 에틱스 문제를 제가 거의 틀린 것 같아요. 이유가 네, ICMA에 뭔가요? CMA로서 가져야 될 코드 오브 에틱스를 제가 외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인테그러티가 뭐냐, 뭐 옵젝티브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드리면서 강조를 드립니다.
예, 외울 건 외워야 되는 경우니까, 네,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컨시더레이션 포함해갖고, 에틱스 문제도 3, 4시간은 필히 뽑아갖고 강의를, 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드릴 건 다 드렸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쉬는 시간에 한번 질문을 주시고요.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 예, 파트 2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시죠. 쉬었다 하시죠.